예, 예. 네, 일단은 뭐 간단하게 실행부터 시작하고 보면 일단 제가 맡은 장이 패닉과 리절트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행하면 일단 뭐 패닉부터 납니다. 뭐 모든 예제가 다 대부분 다 패닉이고요. 그래서 뭐 일단 뭐 내용 자체는 워낙 짧고 일단은 프로젝트 구성 자체는 뭐 저번 주에 이제 배웠던 내용 좀 살려서 이렇게 모드 이렇게 써서 이렇게 작업을 그래서 런에서 메인문에서 뭐 런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패닉이랑 리절트 이 두 개를 제가 준비해 왔고요. 일단 첫 번째로 어, 일단은 그 첫 번째 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일단 또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창 전체를 해야 되나? 잠시만요. 세팅을 어, 어플리케이션 창 말고 혹시 화면 전체를 하는 방법도 있나요? 공유하는 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Your Entire Screen이라고 혹시 안 나오나요? 윈도우 말고요. 네. 프리젠, 아, 네, 네,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제가 뭐 준비한 내용 쪽은 러스트 도큐먼트 네, 9장 보시면 이렇게 1, 2, 3 이렇게 세 장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설명하는 게 패닉이라는 내용이랑 두 번째가 이제 리절트 내용, 세 번째가 이제 패닉을 언제 쓸 거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션에다가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그 앞선 내용들을 첫 번째 되게 내용 자체가 짧습니다. 뭐 짧아서 내용 자체를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에러 핸들링을 할 때는 복구할 수 있는 에러랑 복구할 수 없는 에러로 러스트에서는 이제 구분을 한다라는 내용이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엑셉션 같은 걸 써서 이제 그 엑셉션의 구분 없이 있다가 이제 개발자의 의도대로 이제 특정 복구할 수 있는 에러는 엑셉션으로 트라이 캐치를 이용해서 잡아서 이제 에러를 처리하고 남는 거는 그냥 흘려보내서 그냥 프로그램을 터트려 버리는데요. 어, 지금 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이제 복구할 수 있는 에러와 없는 거를 철저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복구 가능한 에러에서는 일단 리절트 앞서 이제 제네릭을 먼저 했지만 뭐 설명드렸는데 제네릭을 이용해서 이제 쓰는 이너민 리절트 타입을 사용하고요. 복구 불가능한 에러에는 이제 패닉이라고 하는 매크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으로 패닉 패닉은 이제 뭐 불가능한 에러에 사용하는데 이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면 패닉은 이제 패닉이랑 어떤 매크로가 호출되게 되면 프로그램이 이제 실패 메시지를 출력하고요. 에러 메시지랑 같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트라이 캐치, 다른 여타 언어에서 사용하는 트라이 캐치를 사용하게 되면 스택 리와인딩 이후에 프로그램을 종료시켜 버립니다. 그거랑 똑같이 이제 스택을 풀고 지운 다음에 종료를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동작이고요. 좀 더 깊게 설명하는 내용으로는 여기서 러스트 백트레이스는 1이라는 이제 그 환경 변수를 통해서 이제 백트레이스를 할 수 있게끔 설정해 놨다라는 내용이 여기 두 번째 unrecovered error with panics라고 하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여기서 제가 카고 런을 눌렀을 때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스레드 메인에서 패닉이 일어났다. 그리고 뭐 랩을 사용했고 뭐 밸류 값이 있고 뭐 코드가 맺히고 카인드가 뭐 이게 있다. 관련된 이 에러 코드의 이제 메시지는 지정된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요거를 env 이런 환경 변수 이제 러스트 백트레이스 1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랑 같이 실행하게 되면요.
따로 떠주시면 이제 내용이 앞서 있었던 거와 다르게 매우 길게 이제 일반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나 다른 IDE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호출 스택들을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각각 파일에서 어떤 부분에서 에러가 났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패닉은 간략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끝나고요. 사실 중요한 내용은 여기 이제 리절트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enum result type 이렇게 일단 정의가 되어 있고요. enum입니다. 그래서 제네릭을 이용해서 OK 타입에 이제 그냥 일반 타입 그리고 에러 타입에 이제 정의해준 E 타입 이렇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을 그대로 이제 이 문장을 그대로 실행했을 때 파일 오픈을 하게 되면 hello txt가 없는 경우에 리절트 앞서 있었던 이 리절트 값이 반환되게 됩니다. 리절트 값이 반환되게 되고 이 문제는 아무것도 처리가 이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패닉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리절트 쪽에 내용을 첫 번째 이제 여기 예제인 오픈 파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백트레이스 때문에 일단 말이 길어지니까 다시 이렇게 실행해 볼게요. 첫 번째 요 내용에서 보면 이제 f 당연히 지금 hello world hello.txt라고 하는 파일은 없고요. 그래서 언제나 지금 패닉이 이제 리절트 값이 반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open이라는 일반적인 함수들을 실행하게 되면 이제 리절트 파일의 에러라고 하는 요 타입으로 반환받게 되고요. 요거는 당연히 enum이니까 enum을 이제 매치문을 통해서 OK랑 에러 타입으로 이렇게 각각 반환할 수 있고 요 반환 이렇게 스위치문처럼 이제 갈라낸 요 문장들을 에러 타입이 왔을 때는 패닉을 일으켜라. 그리고 OK 타입이 왔을 때는 그냥 파일을 반환하라. 이렇게 짜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사용례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다르게 조금 더 이제 이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은 여기 받아내는 요 에러 타입들을 좀 이제 분류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싶은 어떤 에러와 처리하고 싶지 않은 에러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 에러 안에 kind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kind라는 걸 이제 쓰게 되면 에러의 종류를 나열할 수 있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다시 매칭 시켜가지고 에러의 종류에 not found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그 파일을 만드는 게 만약에 실패하면 이렇게 create에 에러가 있다. 성공했을 경우에는 그냥 파일을 반환하고 그 외의 에러에 대해서는 open에 관련된 에러 메시지를 남겨라. 이런 식으로 짜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해왔던 전략들입니다. 여기 이제부터 이제 러스트에서 사용하는 이제 리절트의 어떤 파워풀한 능력이 보여지게 되는데 여기 already라는 함수랑 expect라고 하는 함수를 소개하게 됩니다. 각각의 내용들은 이제 리절트에 있는 값을 어쨌든 already라는 메소드에서 이제 유추할 수 있듯이 그 리절트 안에 담겨 있는 그 값을 획득하는 그런 함수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런 체크 없이 그냥 t 값이 존재하면 그냥 이제 그 t 값을 반환하게 되고요. 실패하게 되는 경우엔 패닉을 반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앞서 오픈 파일에서 있었던 요 매치문까지 포함한 요 내용을 짧게 압축해서 이렇게 얼랩이라는 함수에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expect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나아간 함수인데요. expect 안에 메시지를 담게 되면 여기 패닉 안에 들어간 요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저 이 익스펙트를 네. 언랩 하고 다음에 점 찍고 또 쓸 수 있나요? 한 줄로 아예? 그렇게 언랩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이렇게는 일단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이 expect라고 하는 요 함수는 result 안에 있는 메소드입니다. 네. 네네. 그래서 각각 반환받은 타입들이 이까지가 전부 이제 그 result 타입이고요. 그래서 result 타입 안에 있는 언랩 함수와 expect 함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까지 하고 혹시 질문 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또 가장 아마 다들 신경을 많이 쓰셨던 부분들이 이렇게 에러를 전파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C++로 에러 값을 이렇게 전파하는데 되게 애를 많이 먹었었는데, 일반적인 객체 지향 언어들에서는 사실 exception을 쓰게 되면 따로 try catch를 하게 될 경우에 캐치를 하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프로파게이트가 돼서 이제 상위 단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에러가. 근데 이렇게 이제 현재 러스트에서 취하고 있는 건 정말 시스템 랭귀지 언어에서나 쓰일 법한 에러 코드들을 반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C++를 사용하게 되면 사실 요 부분들이 반환 값에다가 에러 코드를 일일이 다 기록하고 하는 내용들을 써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예시가 또 C++에서는 이런 식으로 짠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반환 타입과 에러 코드를 같이 반환하게 되고요. 그걸 이제 각각 이렇게 매치문을 통해서 early return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매치가 됐을 경우에는 파일을 반환해서 F에 넣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리턴을 반환하라, 그러니까 에러 값을 반환하라, 에러 코드를 반환하게 되겠죠. 이거와 마찬가지 문장이 이제 밑에서 F에서 read 스트링을 그 이제 생성된 파일에서 스트링을 읽어올 때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그 S 값을 이게 반환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패하게 되는 경우 이제 또 에러 값을 반환하게 되는,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한 이 프로파게이트 에러 1이라는 함수 안에 만약에 한 6, 7개의 함수가 있고 각각 그게 실패할 때 어떤 에러가 나타나는지를 체크해야 된다고 하면 함수 하나를 호출하고 그 밑에다가 언제나 이 함수가 실패했는지 아닌지를 체크하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리턴해서 다시 에러 코드를 위로 전파시키는 그런 코드들을 짜는 게 되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네, 그거를 이제 러스트에서는 되게 획기적으로 코드를 많이 줄이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리턴 타입은 똑같이 당연히 에러 코드를 반환해야 되니까 리절트 타입을 이렇게 사용하고요. 줄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달라진 것이 그냥 함수 호출을 계속합니다. 계속하는데 여기 매치 부문이 이 느낌표 하나로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표가 이 물음표 이 문장이 뜻하는 바는 위에서 이제 매치를 똑같이 실행을 해서 성공하면 그 OK에 대한 값을 반환하고, 실패하게 되면 리턴해서 에러 값을 전파하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은 심지어 이제 더 오픈된 파일 안에 이러한 함수를 제공하게 되면 더 짧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더 간단하게는 파일 오픈에 물음표 dot read to string 이렇게 줄줄이 이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전에 제가 예시로 들었듯이 6개의 함수가 있고 6개의 함수에 대해서 어떤 물고 물리는 어떤 시퀀셜한 관계 안에서 작성을 하게 된다면 이 모든 코드가 이론상으로는 한 줄 안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여기 OK 타입을 반환해줘야 된다는 점, 이게 조금 다르고요. 그거는 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추론하기로는 이 OK 타입을 선언해줘야 이 리절트 타입에 대한 타입 추론이 가능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앞에 정확하게 보시면 이 리절트 타입이라고 하는 게 이런 OK 타입이 없게 되면 여기 안에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일단 이거는 리턴 타입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인 거고, 이거를 이렇게 또 이 느낌표가 있던 문장들은 제가 알지는 못하겠는데 이게 리턴 값으로 바로 이렇게 반환하는 이게 행위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으면 사실 이게 동작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는 해봤었는데 그게 안 돼서 만약에 여기에 또 이게 만약에 세미콜론을 무조건 찍어줘야 된다고 하면 이 물음표 연산자를 절대로 반환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반환 값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되든 이게 에러 s를 쓰게 되거나 아니면 OK s 이렇게는 꼭 써줘야 된다라고 일단은 추천을 56번 했는데 라인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56번 라인에 스트링 네. 말고 괄호 그냥 괄호 열기 닫기로 하시면은 될 이렇게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여기를 없는 상황. 네. 근데 이때 리드 투 스트링이라는 함수의 역할을 좀 봐야 되겠는 게 이게 리드 투 스트링의 어떤 함수를 그러니까 어떤 값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그 변수 s에 대해서 스트링 값을 넣어주는 것만으로 이제 다른 그렇네요. 함수 지금 보이드 함수니까 여기에 뭔가 제가 리턴을 해주는 뭔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반환값이 사실 파일 값의 에러 값이 이렇게 반환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놓고 이렇게 쓰게 되면 사실 동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 그냥 직감으로는 이제 요 동작이 안 되더라고요. 그 요약을 하자면 일단 그 뭐죠? 에러2를 프로파게이트 에러2를 하면은 리절트 타입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일단 이거는 동작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를 다시 그 오픈을 해서 띄우고 하면 물음표를 씌우면 값이 빠져나올 거잖아요. 네네네. 그걸 다시 OK로 감싸야 리절트 타입이 되니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음표를 요 상황은- 씌우면 깍대기를 베끼는 거고. 네, 그래서 요 상황을 보면 오픈했을 때 이 오픈에 대한 요 타입이 리절트 파일 에러 값이니까 그대로 반환은 가능하고요. 요거를 이렇게 쓰게 되면 매치문으로 OK 타입으로 이렇게 반환을 하거나 에러 값으로 반환하는 내용이 되는데 요 그럼 값은 여기에 요거랑 매칭이 되지 않으니까 OK를 이 방금 지우셨던 거에 씌우면 다시 이렇게 정상 말씀하셨죠. 동작. 네. 이렇게 되면 이러면 정상 동작. 네네.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리절트에 관한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일단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복구 가능한 에러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설명을 했고요. 복구 가능한 에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아까 봤다시피 여기 에러 코드들을 올리면서 에러 코드들은 이제 매치 중간에 이 리절트 타입이 올라가게 되면 그 처리가 가능한 곳에서 원래 이제 다른 언어에서 트라이 캐치를 하던 것처럼 똑같이 매치문을 통해서 에러 카인드를 또 통해서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어떤 에러를 캐치한 다음에 복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내용인 to panic or not to panic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제 패닉을 쓸 거냐라는 내용인데 여기 제일 문단을 해석을 하자면 패닉이라고 하는 요 매크로는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을 복구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동작을 리절트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언제 패닉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밑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C++나 러스트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보다는 아마 어떤 API를 만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 API를 만들게 될 때 그 API가 제공하는 게 이제 복구 불가능한 에러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
옳지 못한 방향인 것 같으니까 대부분 리절트를 반환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닉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의 첫 번째가 이그샘플을 만들거나 프로토타입 코드를 쓰거나 테스트를 할 때 한마디로 제일 간단하게 어떤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빨리 확인할 때 그냥 써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가 해석을 하자면 이제 컴파일러보다 네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때라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사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 얼랩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 패닉이 일어나기 때문에 권장이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지만 이게 사실 요 앞에 있는 요 문장은 parse 할 때 무조건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컴파일러는 알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명제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패닉이라는 표현은 얼랩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패닉이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가이드라인 for error handling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어떤 라이브러리나 API를 남이 사용했을 때 여기 패닉을 일으켜서 에러를 처리할 수 있게끔 유도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입력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패닉을 일으켜서 이런 식으로는 쓰지 말라.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300이라는 숫자가 들어온다거나 등등의 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법한 행동을 이제 다른 디벨로퍼가 사용하는 경우에 그거를 이제 잘 유도해서 짜게끔 하는 역할로 사용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create custom type for validation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거는 쉽게 설명하면 여기 예제 부분에서 보면 guess type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값을 입력받아서 1이나 10, 100 안에 있는 값이 1보다 작거나 100보다 큰 경우에는 예외 처리를 해라 이런 간단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할 때 그렇게 쓰지 말고 이게 guess라고 하는 어떤 타입을 하나 만들어서 이게 생성할 때 1보다 작거나 100보다 크면 패닉을 일으켜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선 여기 가이드라인 for error handling이랑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용자가 사용할 때 guess라는 걸 만약에 만들 때 입력값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이때 예를 들어서 30 혹은 40 이런 걸 넣었을 때 잘못 만든 경우에 패닉을 일으켜서 아예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개발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패닉을 통해서 바로 에러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짜지 않도록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머리는 제가 짧게 서머리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겠고 혹시 질문 같은 거나 의논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신가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넘어갔는데 요약을 해주셔갖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저희 한 2시간을 달렸네요. 2시간을 열심히 달렸는데요. 네, 제가 잠시 화면을 공유하자면 마지막에 여기 한번 와볼까요? 아까 뭐죠? 알로 그래서 두 번째 시트에 보면 리트로를 마지막 하고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게 이제 예제를 좀 뭔가 만들어 보자라는 거하고 문제풀이도 좀 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 관련돼서 엑서사이즈인가 그거를 소개 좀 드렸고, 그다음에 양현님께서 뭔가 예제를 많이 다른 거에서 스타디한 것까지를 첨부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전부 다 봤거든요. 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 딱 3분을 드릴 테니까 오늘 배운 거, 또 궁금한 거, 새롭게 해본 거.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교재 쪽으로 먼저 진행을 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해결되면 해보고 안 되면 뭐라 해야 되나요? 다음에 숙제로. 그래서 챕터가 다 나가면 뭔가 따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과 이렇게 궁금한 것들, 새롭게 해보고 싶은 것들 이런 거를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작성이 다 마무리됐을까요? 네, 저는 완료했습니다. 네, 저도 완료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보면 요약을 하자면 에러 핸들링의 제네릭 사용법에서 알게 되었다. 예, 오늘 지네릭하고 트레이트하고 이런 것들 많은 부분 알았고요. 거의 배운 것들이 비슷하게 있는 것 같은데요. 지네릭하고 컬렉터하고 소유권 관련된 것도 한번 복습하는 기회였고, 저도 에러 핸들링 관련된 거 전에 헷갈렸던 부분들, 지네릭에 대해서 리절트 헷갈렸던 부분하고도 오늘 한 모든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됐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근데 궁금한 거는 엑서사이즈매로 되나 이거? 엑서사이즈의 활용 방안 그러게요. 이런 거 있고 트레이드에 관한 다양한 상황들이 궁금한 거 오늘 그죠? 예, 부분적으로 진행했는데 뭔가 그런 것도 있고 트레이드 단어가 궁금합니다. 인터페이스 차이가 있는다면 요것도 괜찮은데요. 요것도 어떤 분이 한번 조사해서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엑서사이즈에서 각자 문제를 풀고 진도를 공유하면 어떨까라는 거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풀이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각자 바쁘시거나 이래서 진도가 차이가 날 거거든요. 오히려 그냥 어디까지 풀었다라는 걸 서로 공유하면 서로 힘을 받지 않을까 해서 써놨는데 어떠신가요? 진도를 공유를 하고 혹시라도 이제 뭐 자기가 5번까지 풀었는데 딴 사람이 뭐 6번, 7번 풀고 있다. 5번에서 막혀 있다. 본인은 그런 경우에 5는 어떻게 푸나요? 라든지. 그 풀이에 대한 그 문의 네.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숙제를 오히려 이제 아이디어를 물어본다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풀었는지. 그렇죠. 예. 숙제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그냥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공유하는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를 문제 해결에 대한 공유법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나이틀리 가지고만 하는 것도 거의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그러면 시간을 따로 할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지금
나머지 것들이 이제 지금 절반 정도 왔잖아요. 네. 20까지 있는데 그게 이제 끝나면은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의 거를 이제 엑서사이즈에서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예. 그것도 있고, 저 뭐죠? 러스트 관련된 다큐먼트 사이트가 몇 개 더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하는 거 말고도. 아, 그렇죠. 여기 카고만 다룬 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계속 순차적으로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엑서사이즘을 하고 나면 이제 해결법을 공유를 하면 만약에 어떤 분은 그걸 안 풀었다. 그러면 풀어보기 전에 답을 먼저 익히는 꼴이 될 수 있어서 얘가 이제 그러니까 적당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풀이를 공유를 하는 것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나? 아이디어? 아이디어도 좋고요. 혹시라도 이제 막혔을 때 뭐 궁금한 거 어차피 안 풀어본 사람은 뭐 어디가 막혔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를 거잖아요. 어떤 문제인지. 아니면 그 깃허브 주소만 남기고 그냥 각각 알아서 들어가서 뭐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럼 요거는 조금 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매주 개인적으로 한 문제 이상씩 풀어보는 거로 개인적 목표를 잡아보고요. 다음 주에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지를 좀 더 고민해 와서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2시간 동안 러스트의 대가가 되시려고들 하시는군요. 전문가들. 네. 오늘 이걸로 마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다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니다. 하나 더 해야 돼요.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예, 다음에 진도를, 아, 맞네. 다음에 뭐 할지를 안 정하고, 다시 공유를 해볼게요. 네. 네. 지금 현재, 오늘 지금 10장은 어디까지 끝난 거죠? 10-2까지 끝난 거죠? 그렇죠. 10-2하고, 예. 그러면 양현님이 요거 마지막 더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양현님께 10장은 좀 어렵지만 좀 부탁을 드려보고요. 다음엔 11장. 어떤 분이 좋을까요? 어, 11장 제가 요번에 11 쉬었으니까. 예, 11장 주한님. 네. 네. 주한님 하고 12장은 어떻게 하죠? 12장 12장은 좀 12장이 근데 되게 긴데 요거에 애매한 네. 부분이네요. 이거는 어.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내용이라서. 아, 그래요? 네, 프로젝트를 만드는 내용이 아닌가요? 아이오 프로젝트를 빌딩하는 거네요. 그러면 12장을 한 분이 맡아주시고 한 반 정도만 다음 주에 하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반 뒤에 이어서 하거나. 뭐라고 하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막 이렇게 파생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책을 한번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책의 어떤 내용의 위주로 일단 다 띄고서 책거리를 한번 하고 진도를 나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안 그러면 계속 뭔가 살이 붙을 거니까 진도를 무조건 쭉 한번 빼고 네. (12장) 지원 가능할까요? 어떤 게 나을까요? 의견을 좀 주시면. 12장을 좀 순서를 바꾸는 게 어떨까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12장을 좀 더 나중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그러면 13장부터? 네. 그러면 제가 13장 누가 해보시겠어요? 그런데 그 13장의 3번을 보면 네. Improving Our IO Project라고 해서 12장 그러네요. 이후에 디펜던스에 걸렸네요. 14장은 어떤가요? 14장이 하고 이건 없는 것 같다. 12장은 그냥 뭔가 개인이 해봐도 될 것 같은 네, 느낌인데요. 12장은 네. 내용이 길긴 한데 뭐 리팩터링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파이팅 에러 메시지 쭉 따라가 보는 건가요, 얘는?
네, 그냥 이렇게 그래프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프 프로그램 만드는 건데. 아. 그러면요. 그러면 그냥 12장부터 그냥 준비를 하죠. 12장 반을. 12장 반을 그냥 순서대로 나가보죠, 뭐. 12장을 같이 그냥 리딩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뭐 서로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 참여? 근데 그쵸. 이제 한 번씩 다 보고 오는 거가 이제 전제로 되는데 누군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 하지 않으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면은 네. 정말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만 이제 각자가 좀 추려서 서로 얘기를 한번 해본 그런 식으로 대부분이 스킵이 되겠지만 정말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그러면 일단 각자 해보는 거로 하고 12장 그러면 12장에 12.3까지 제가 그럼 준비를 해볼게요. 그럼 될까요? 각자 한 번씩 네. 쭉 따라가는 거 하고 12.3까지를 한번 준비해보고 그다음에 질문을 디스커션 해봐서 IO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거로.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구심점을 잡고 준비를 안 하면 뭐라 할까요? 되게 와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럼 제가 12.3까지 제가 이번에는 그러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